부실앱 오광명 대표님께서 공공기관의 탄소 중립 목표 달성을 위한 공인전자문서의 탄소 저감량 활용이라는 주제로 발표를 준비해 주셨습니다. 저희는 그 회사나 제품의 탄소 배출량 계산하는 서비스를 만들고 있는 스타트업인데요. 오늘은 우리가 지금 쓰고 있는 공인전자문서 제도가 얼마나 탄소 배출량을 줄일 수 있는지 그 양을 산정했던 과정들에 대해 설명드리고요. 이 산정한 결과를 어떻게 활용하면 좋을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여러분 아마 오늘 여기 행사장 오시면서 커피숍이나 식당에서 결제하셨다면 이 종이 영수증 받으셨을 텐데요. 종이 영수증 한 장이 탄소 배출량이 얼마나 될까요? 저희는 이제 이러한 그 서비스들 각각 하나하나의 배출량을 정량적으로 산정을 하고 싶었습니다. 흔히 이제 회피된 탄소 배출량이다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그 세계 자원기구에서 이미 GHGP 온실가스 어떻게 계산했는지에 대한 방법론들을 이미 공시하고 있는데 2019년도부터 회피된 탄소 배출량이다, 스코포다라는 개념을 정의하고 있습니다. 쉽게 예를 들자면 위아래 두 개의 세탁기가 있는데 아래에 있는 세탁기가 전력 효율이 좋아서 100번의 사이클 동안에 위에는 88kWh, 아래는 66kWh 이렇게 전력을 쓰게 되면 사용한 전력의 차이만큼 탄소 저감 효과가 생기겠죠. 탄소 배출량의 차이를 곧 저 제품의 회피된 탄소 배출량이다, 탄소 저감량이다 이렇게 산정을 하기 시작합니다. 저희는 그 회피된 탄소 배출량, 이 탄소 저감량을 우리 시민들이 일상에서 가장 쉽게 경험할 수 있는 분야가 바로 전자문서, 공인전자문서 제도에서 모바일 고지서 이런 부분들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이미 여러분들이 그 카카오나 네이버 앱을 통해 가지고 다양한 기관으로부터 모바일 고지서를 받으시는데요. 이것이 얼마만큼 탄소 배출량을 줄일 수 있는가, 여기에 대한 연구들을 저희가 수행을 했습니다. 그 절대온도 K를 만든 켈빈이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측정하지 않으면 변화되지 않는다 이런 얘기를 했고요. 또 피터 드러커는 측정하지 않으면 관리되지 않는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저희도 그래서 그 탄소 저감 효과 이제 많은 페이퍼리스 기관들이 우리 친환경 실천하고 있어요. ESG 경영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몇 그루의 나무를 줄일 수 있고요. 탄소 배출량을 몇 톤 줄일 수 있습니다라고 얘기를 하시는데 그 산정한 값의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전체 어떤 서비스의 전 과정에 대해서 들여다봐야 됩니다. 저희 같은 경우는 전자문서니까 종이문서가 생성돼서 활용되는 과정, 폐기되는 전체의 과정을 이제 확인해야 되는데 아쉽게도 선행 연구가 그렇게 많지 않았어요. 그 다음에 흔히 많이 쓰시는 각 기관별로 우리 종이 몇만 장 아꼈기 때문에 몇 톤 줄였어요 할 때 계산값들을 보면 대부분 A4 용지 한 장이 만들어질 때 탄소 배출량 그거를 우리가 없앴으니까 그만큼 우리 감축했어라고 많이 말씀을 주세요. 근데 이제 그 과정들이 매우 일부분이기 때문에 전체에 대한 연구들을 저희가 수행하려고 했고요. 그래서 저희가 한국인터넷진흥원과 그 다음에 이 우리 공인전자문서 제도 내에서 열심히 활동하고 계시는 대표적인 중개기업들, 그 다음에 센터들하고 각각의 데이터를 취합을 해서 저희가 정량적으로 우리 공인전자문서 제도에서 전자문서 한 장 한 장 만들 때마다 얼마만큼 탄소 저감 효과가 있는지를 산정을 했습니다. 크게 분석 프로세스는 이렇게 됩니다. 그 회피된 탄소 배출량은요, 베이스라인이 있어요. 기존의 종이 문서를 생성해서 보관하고 사용자에게 전달하는 과정에서의 배출량을 계산하고요. 그 다음에 우리 전자문서가 전자적으로 생성되는 본 디지털 문서가 있고 또 종이 문서를 나중에 전자와 PDF로 만드는 전자화 작업 과정이 있고 또 중개자를 통해서 사용자에게 전달되는 과정, 그 다음에 그러한 전자문서가 법적인 효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또 의무 기간 동안에 보관되어야 되기 때문에 디지털 데이터가 센터에 보관되는 이 과정에서의 또 전력 사용량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저희가 계산을 해서 비교를 했습니다. 그 과정들을 좀 보여드리려고 잘 안 보이실 것 같긴 한데요. 일단 우리나라에 이런 계수들은 나와 있어요. 종이 1g당 탄소 배출량이 얼마인지, 잉크 1g당 탄소 배출량이 얼마인지 이런 것들은 환경부에서 환경성적 표지라는 제도를 운영하면서 데이터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말씀드렸던 것처럼 전체 과정을 저희가 이해하려면 도대체 우리가 A4 용지 한 장에 잉크가 몇 그램 들어가는지를 알아야 되는데 거기에 대한 데이터가 없어요. 그래서 저희가 거의
며칠에 걸쳐서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이 판매되고 있는 프린터와 잉크 카트리지의 용량을 구한 다음에 이 잉크 카트리지 하나가 평균적으로 몇 장을 인쇄할 수 있는지를 계산해서 제가 이런 기술을 만들어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사용되는 대부분의 문서는 문서 한 장당 잉크가 0.05g 정도 소요된다. 이걸 가지고 탄소 배출량을 산정을 했고요. 그 다음에 종이 문서를 전자화할 때 스캔을 하시잖아요. 그러면 스캔하는 장비들이 종이 문서 한 장 스캔할 때 에너지를 얼마나 쓰는가, 이거만큼이 이제 또 빠져야 되니까, 그래서 저희가 기존에 집중형 작업장, 올해는 또 분산형 작업장까지 저희가 연구를 확장했었는데요. 각각의 스캐너들이 대기 전력과 사용 전력을 다 구한 다음에 스캔한 문서로 나누어서 대략 문서 하나가 스캔될 때마다 0.17W시만큼의 전력이 사용된다라는 저런 계수들을 저희가 만들어냈습니다. 이 외에도 이 전자문서 관련된 법령들이 있어서 법에서 요구하는 문서의 보관 기간이랄지 이런 것들을 확인해야 됐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문서들을 참고를 했었고요. 그래서 이제 간이 계산기를 이렇게 만들었어요. 각 플레이어들마다 우리가 몇 개의 전자문서를 사용자에게 전달했는지, 그 다음에 전자화 문서는 얼마나 만들었는지, 보관하는 문서의 양은 얼마나 되는지를 넣으면 간단하게 총 탄소 저감량이 얼마입니다라는 계산기를 만들었고요. 이 계산 과정에 대한 디테일들도 이제 만들어냈습니다. 제가 2022년 기준으로 연구했던 내용인데요. 우리 그 공인전자문서 제도 내에서 22년도에 대략 한 4억 3천만 건 정도가 공인전자문서 제도 내에서 유통이 되었고, 이것을 통한 탄소 저감 효과는 대략 한 4,800톤 정도 나왔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플레이어들마다 다르긴 한데 중개사 중에 한 곳은 이 전자문서를 소비자에게 앱을 통해서 전달하는 것만 가지고도 33톤 정도 탄소 저감 효과가 있었고, 얘가 소나무로 환산하면 대략 한 3,000그루 이상의 나무가 1년 동안에 포집하는 탄소량과 같았다. 그리고 전자화 작업장 같은 경우에는 이제 문서를 보관하기 전에 스캔하는 이 작업장이었는데요. 여기에서는 158톤 정도의 저감 효과가 있었고, 이것은 자동차가 지구를 대략 한 40바퀴 정도 돌면서 배출하는 이산화탄소량과 맞먹는 양을 저감하고 있었습니다. 저희만 이런 연구를 했던 건 아니고요. 사실은 그 가장 유사한 연구가 그 유엔사나 에스캅에서 무역할 때 무역 원장을 종이가 아닌 전자적인 방식으로 했을 때 얼마나 탄소 저감 효과가 있었는지를 계산한 논문이 있었습니다. 여기는 아시아 태평양에서 일어났던 그 전자무역에 의한 탄소 저감 효과가, 여기 단위가 좀 큽니다. 1,300만 톤 이상 저감을 했다고 하고요. 여기에서의 조금 의미 있었던 내용은 뭐냐면, 우리가 이제 전자적으로 문서를 이렇게 취급하게 되면 종이를 안 쓰는에 의한 탄소 저감 효과는 전체의 10%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전자문서를 쓰면 종이를 안 쓰는 것에 의한 탄소 저감 효과도 있지만, 전자적으로 유통이 되기 때문에 공간도 적게 써도 되고요, 업무가 효율적으로 바뀌고, 그다음에 시간도 굉장히 절약이 됩니다. 이로 인한 탄소 저감 효과는 8배 이상 크다. 저희도 그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최근에 저희에게 이런 탄소 저감 효과를 의뢰하는 고객에게는 저희가 전달드리는 이 탄소 저감량은 데이터로 증빙 가능한 탄소 저감량의 최소한입니다라고 말씀을 드려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저희가 계산을 해보았고요. 그럼 이렇게 계산한 탄소 저감량을 어떻게 활용해야 되는가? 저희가 좀 이번 연구를 통해서 느꼈던 아쉬움은 뭐냐면, 굉장히 많은 기관들이 그 이 전자문서를 활용해서 탄소 저감량을 만들어내고 있는데, 우리 꼭 잠자고 있는 통장의 잔고처럼 이 데이터를 놓치고 있어서 탄소 저감량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지 못하더라. 이런 아쉬움을 저도 많이 겪었습니다. 대표적으로 보시면 네이버나 카카오는 굉장히 많이 잘 홍보를 하고 계세요. 나 유통을 통해서 얼마나 많은 탄소 저감 효과를 만들어내고 환경에 기여를 하고 있는지 잘 홍보를 하고 있는데요. 우리 그 공인전자문서 제도를 굉장히 일찍부터 써오셨던 정부 산하 기관들, 국세청이나 건강관리공단이나 국민연금, 이런 기관들은 이 페이퍼리스에 의한 탄소 저감 효과를 거의 활용하지 않으시는 것 같고요. 또 오늘 오신 여러 금융사나 보험사들, 그 다음에 PDF를 만드는 기술 기업이나 오늘 와주신 모드사인이나 이런 이 전자문서에 기여하는 많은 기술 기업들도 기여한 만큼 탄소 저감량을 가져갈 수가 있거든요. 근데 이런 부분들 많이 놓치고 있어서
오늘 이후로 많이 이런 서비스들을 이용하셔가지고 탄소 저감 효과를 ESG 경영 실적으로 가져가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올해 12월부터 아마 이제 한국인터넷진흥원의 전자문서 엔포스트라는 웹페이지에 이런 서비스가 단계적으로 노출이 될 것 같아요. 엔포스트에 들어가시면 각각의 그 공인전자문서 제도 내에서 어떤 역할을 하는가에 따라서 저렇게 통계적으로 저감 효과를 각 기관별로 확인하실 수 있게 서비스를 준비 중이고요. 저기에서 또 구체적인 데이터를 알고 싶으시면 몇 건을 어떤 식으로 우리가 전자적으로 활용하는 데 기여했기 때문에 탄소 저감량이 얼마다라는 리포트를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이런 리포트들은 뭐 공공기관은 이제 탄소 중립 의무가 있으니까 공공기관이나 지자체나 기업들에서 ESG 리포트에 직접적으로 활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맨 첫 장으로 돌아가서 그래서 영수증은 한 장당 탄소 저감 효과가 얼마일까? 이 전자 영수증이 이 문서 하나는 굉장히 적지만 일반 시민들이 일상에서 굉장히 많이 경험하는 분야이기 때문에 종이 영수증을 전자 영수증으로 바꿀 때 탄소 저감 효과가 정량적으로 얼마일까? 대부분 여러분들 아마 종이 영수증 받으시면 거의 대부분은 다 받자마자 바로 폐기하시잖아요. 이 저희가 이제 계산한 과정인데요. 종이 영수증이 이제 일반 A4 용지와는 다르게 감열지라고 해서 우리나라 국내 대표적인 3사의 감열지의 무게와 크기들을 재서 생산 단계에서의 배출량을 구했고요. 그 다음에 종이 영수증은 또 점포에 가시면 이게 프린트해 주잖아요. 그래서 그 프린트 기기가 이 감열지에 인쇄를 하는데 들어가는 전력량, 그 다음에 영수증이 매립되거나 소각되면서 폐기되는 과정에서의 배출량 산정을 했고요. 전자영수증은 사실은 모든 과정은 동일한데 그 데이터를 그냥 바로 사용자에게 전달하는 거기 때문에 이 데이터가 전달되는 과정에서의 그 중계 서버를 이용하는 전력 사용량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개의 차이를 저희가 구해봤더니 표준 영수증 기준으로 1.58g 정도 탄소 저감 효과가 있었어요. 1.58g이라는 게 굉장히 적은 수치인데 저희가 이거를 국내에 있는 모 지자체에 도입을 이제 적용을 넣어서 계산을 해봤더니 대략 그 지자체는 1년에 그 지역 내에 있는 시민들이 한 400억 건 정도 다 카드 결제를 하세요. 400억 건을 아까 1.58에다가 이제 곱하게 되면 대략 한 6만 톤, 6만 4천 톤 정도가 나오잖아요. 이게 이제 그 시에서 전체 모든 점포가 전자영수증을 도입했을 때 얻을 수 있는 탄소 저감 효과입니다. 6만 8천 톤 하시면 잘 안 와닿으실 하실 텐데요. 오늘 와주신 네이버가 1년에 데이터 센터 운영을 통해서 발생하는 탄소 배출이 한 9만 톤 정도 됩니다. 카카오가 한 5.4만 톤 정도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특정 지자체 내에서 시민들이 영수증을 전자적으로 받기만 해도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IT 기업들이 1년 동안 발생하는 배출량을 줄일 수 있을 만큼의 저감 효과를 만들어낸다. 굉장히 큰 거죠. 저희가 이러한 내용들을 약간은 일반 시민들도 체감하고 지자체에서도 활용하실 수 있게 이런 것도 대시보드를 한번 만들어 봤어요. 그래서 저희가 지난 추석 즈음에 전주 한옥마을에 있는 특정 지역을 대상으로 POC도 한번 진행을 해봤고요. 그래서 그렇게 계산하게 되면 각각의 그 전자영수증 시스템에서 저희 쪽으로 어느 지역에 몇 건이 전자적으로 발행됐다라는 데이터를 주면 또 이제 길이까지도 저희가 측정을 하거든요. 이제 결제한 항목마다 영수증 길이가 달라지니까 거기에 따라서 저감 효과를 모아서 저렇게 대시보드 형태로 또 제공을 해드렸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이 탄소 중립 관련해서 이제 굉장히 많은 이슈들이 좀 변화하고 있는데요. 우리나라 국토부나 환경부에서는 스마트 도시다, 탄소 중립 선도 도시다라는 이제 각 지자체를 선정을 합니다. 그래서 그 선정된 도시나 지자체들에서는 이 탄소 중립 플랜들을 짜셔야 되는데 온실가스 인벤토리 중에 최근에 시민 참여에 의한 탄소 중립 이미 그 글로벌 나라의 도시들에서는 시민이 실천을 통해서 탄소 저감 그 탄소 중립 목표 달성에 이제 넣고 있는데요. 오늘 말씀드렸던 그 이미 지자체들 우리나라 200여 개 지자체에서 이미 전자문서를 활용하고 계시기 때문에 전자문서 활용하는 것, 그다음에 지자체 내에서 전자영수증을 쓰시는 것 이런 것들을 데이터를 모아서 놓치지 마시고 데이터를 모아서 계산하시면 우리 지자체나 공공기관의 탄소 중립 목표로 적극적으로 활용하실 수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전자문서의 효용성은 아마 여러분들 이미 다 아시고 계실 거고요. 저희 연구를 통해서 전자문서가 환경적으로도 매우 유익하다.
전자문서를 쓰는 것이 환경에도 이롭고 우리의 미래도 살리는 방법이다. 전자문서를 많이 써야겠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발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